자, 안녕하세요. 박성필입니다. 자, 오늘 STX 그리고 그린로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어제 STX와 그린로지스가 함께 동반 상승을 하는 자체가 함정이라고 했습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의 적은 유통 주식 수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자, 근거로는 인적 분할로 기업이 하나에서 둘로 나눠지면서 STX와 그린로지스 이렇게 둘로 나눠졌는데, 자, 테마도 하나에서 둘로 나뉜 거죠. 종목 재료를 각각 다른 섹터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린로지스는 해운물류고 STX는 원자재 트레이딩. 자, 근데 이 해운물류의 업황이 좋아졌느냐, 그리고 동시에 원자재 트레이딩 부문에서 뭐 매출이 발생했다던가 아니면 원자재 값이 상승했느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근데 둘이 같이 동반 상승을 했죠. 자, 그렇다는 것은 인적 분할 거래 재개로 몰려있던 관심과 수급을 이용하기 위한 함정일 뿐이었던 거죠.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한 요난의 상승이.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상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가를 올리는 모습을 연출해서 이제 개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오게 만든 다음에 그 들어오는 수급에다가 매도 주문을 걸어서 매도 체결시키고 거래 체결시키고 빠져나가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과거의 데이터에 늘 힌트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드리는데, 인적 분할 거래 재개 이후에 이때부터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했을 때, 자, 거래를 보면은 이건 차익 실현 말고는 어떤 설명도 되지 않습니다. 자, 뭐 개미를 턴다, 요 거래량을 동반해서 말이 안 되죠. 자, 이날의 거래 대금은 STX에서 역대 최대의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신고가에서, 자, 무조건 차익 실현인 거죠. 이때 차익 실현을 했는데 주도 주체가 더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요날 상승을 갑자기 만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전에 있던 거래가 차익 실현을 말해줬기 때문에 3거래일 후에 4거래일째, 자, 이후 이날의 상승은 수급을 유도하기 위한 트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던 겁니다. 자, 이걸 어제 파악할 수 있었다면 오늘보다 손실을 줄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결과가 보란듯이 이렇게 나왔고요. 어제 올려서 기대감과 투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놓은 뒤에 장 시작하자마자 팔아먹었습니다. 자, 분봉을 한번 보시면, 자, 9월 21일 이때부터죠. 자, 시작하자마자 팔아먹었습니다. 거래는 동반되어 있으니까 이 하락에 거짓은 없죠. 어제의 상승이 의도된 상승이었다, 이렇게 거래가 체결되게 하기 위해서. 자, 뭐 미국 인니 니켈 FTA 체결, 그리고 뭐 KB증권이 털고 나갔다, KB증권은 이미 털고 나갔다, 그래서 이제 악재는 소멸했다, 이런 소리 하시는 유튜브 많은데 연병할 소리입니다. 자,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해줘서 조회수 올리는 것밖에 없고요. 듣기 좋은 소리 해서 안심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무대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안심했으니까. 그리고 또 뭐 JP모건의 바통터치 이딴 소리 하던데, 투자은행, 증권사들이 사고 파는 것에 주가의 향방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영향은 주겠지만 이런 것이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요소라면 차트나 매매 기법 같은 것, 그리고 재료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이 투자자들 매도만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JP모건의 매수가 있더라, 일 뿐인 거죠. 좋은 소리 해줘야 조회수 잘 나오니까. 자, 근데 그런 사람들의 영상의 초점은 조회수에 맞춰져 있지 여러분들 재산에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맞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리스크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정보나 분석을 참고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손실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리스크를 최우선으로 보기 때문에 고점이 어디인지 특정을 잘합니다. 자, 아무튼 주가가 이제 정상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반영돼서 상승을 하려면 일단 2차전지 소재의 원자재값 반등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2차전지 테마 자체가 좀 살아나야 됩니다. 현재 2차전지가 조정을 좀 받고 있죠.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도 출시가 됐고요. 그리고 종목 재료 중에서 STX와 그린로지스 둘 모두에게 사업이 연결되는 트롤리고가 좀 중요합니다. 자, 트롤리고 서비스는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9월 그리고 10월 초중순까지는 조정으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고, 이후에 기대감을 먹기 시작하면서 다시 반등하고 그때 추세를 전환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장의 갑작스러운 급등 가능성은 낮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목 재료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달쯤부터 받게 될 겁니다. 중간에 이제 10월 달쯤에 임시 주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임시 주총에서 트롤리고 서비스에 대한 이 재료 송출과 알려져 있지 않은 재료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있을 수 있어서 임시 주총 날에는 좀 기대감을 받을 텐데, 자, 이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분할 매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인적 분할 기대감이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더 이상 나올 악성 매물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추세가 전환됐을 때 이후에 이제 현재 이런 구간에 물려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윗골이 달고 좀 내려오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승의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단기 관점에서 방망이를 짧게 쥐고 이런 자리에 분할 매도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을 줄이고 또 저점의 근거를 찾아서 저점에서는 또 분할 매수해서 손실률을 점차 줄여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움직인다. 요 돌파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여기가 붕괴되지도 않고, 자, 근데 이렇게 지지가 수렴되는 것을 찾아서 이 자리에 분할 매수, 그리고 고점에 또 저항이 수렴되는 자리를 찾는다. 그럼 여기에 또 분할 매도. 이걸 반복해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겁니다. 자, 말만 쉬워 보이죠? 말만 쉽습니다. 실로 어렵습니다. 자, 그러나 내 재산을 지키려면 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로 트롤리고 서비스가 시작되면 이런 악성 매물보다는 이제 기업 가치에 따라서 박스권을 형성하고 흘러가다가 수주 계약 규모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이게 박스권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안에서만 놀다가 수주 계약 규모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지, 아니면 박스권이 붕괴될지 윤곽이 잡힐 겁니다. 자, 이때 또 걸맞게 대응을 하면 되는 거죠. 트롤리고 서비스 시작했으니까 매수, 그리고 수주 계약 나왔으니까 매수,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겁니다. 뭐가 됐든 미리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때는 바닥을 찾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분석을 토대로 바닥권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어떤 호재가 떴을 때는 단기 고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때 사는 게 아니라 단기 고점을 파악하고 매도, 이걸 반복해야 수익이 늘어납니다. 상단에 전화번호 010-2764-3885번으로 STX 또는 간단하게 숫자 2번 문자 메시지로 남겨놓으시면 카톡방에 초대드려서 저점 분할 매수 타점, 그리고 고점 분할 매수 타점, 왜 무슨 근거로 저점이고 분할 매수 타점이며 마찬가지로 왜 무슨 근거로 고점이고 분할 매도 타점인지 세세하게 설명드리고 깔끔 명료하게 매수 매도 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은 재료 송출까지 기간이 다소 남아있기 때문에 거래가 가장 큰 힌트가 됩니다. 거래는 속일 수 없는 지표고요. 거래와 주가를 함께 보면 의도가 보입니다. 자,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거래 대금이 1조 가까이 찍혔다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근데 이게 함정일 수는 없겠죠. 1조 가까운 거래 대금이 찍히고 상한가를 갔다면 이거는 그냥 수급이 많이 들어온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거래 대금이 20억입니다. 20억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건 뭡니까? 속임수죠. 개미꼬식이죠. 좀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말도 안 되는 예시를 들긴 했는데, 자, 이렇게 거래와 당일 주가 추이에서는 힌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트롤리고 서비스가 나올 때까지의 유일한 열쇠는 차트에 있습니다. 트레이딩의 기준이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흔적이 발생하면 그 흔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도 주체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는지, 매수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헷갈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카톡방에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STX와 그린로지스의 재료나 적정 주가 등을 말씀드리지 않는 건 지금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인적 분할에 관심으로 개인들의 수급이 몰렸던 그 상황 자체를 도구로 활용하는 주도 주체의 의도부터 간파하고 거기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한 대응이 우선입니다. 멀티플이 어쩌고 저쩌고 적정 주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가 아닌 거죠. 아직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2번만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카톡방 초대드려서 내용이 길어서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공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재료 부분 관련된 일체 자료, 그리고 종목들의 기대감 일정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8월 11일 날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자, 최초의 매매 거래가 정지될 때 추천이 나갔던 종목입니다.
자,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이라는 종목이 추천이 나갔는데, 자, 최근에 추천드린 이 종목들은 초전도체 관련주였고요. 제가 단기 테마성 종목을 보통 권유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 수익을 먹을 수 있을 만한 명확한 근거가 나와서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 근거로는, 자, 일단 대장주인 신성 델타테크의 단기 급등으로 매매 정지가 다음 날에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대로 장이 마감되면 다음 날 매매 정지가 확실시 되는 거였죠. 자, 근데 마무리되어가는 과정 중에 장 마감 직전 수급이 테마 후발주들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원익 PN에 몰리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자, 대장주인 요 신성 델타테크가 매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관련 테마 후발주들의 급등을 예고하는 것이고, 장마감 직전 그 수급의 이동을 포착했기 때문에 다음 날 시초에 베팅을 추천했습니다. 단 함정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래대금 300억 이상 몰리는 종목을 매수하라고 권유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들의 수익을 좀 보여드리자면, 원익 PN이 자, 8월 11일 다음 거래일 종가 16.8% 올랐고요. 그 다음 날도 11.68%가 올랐습니다. 자, 서남 8월 11일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그 다음 거래일 상한가. 덕성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파워로직스 8월 11일 상한가, 상한가. 이렇게 근거를 갖고 추천이 나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큰 급등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시다시피 무료입니다. 제가 종목을 추천했다고 해서 금전적으로 뭘 요구하거나 수익의 얼마를 떼달라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의 투자금은 여러분의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롭게 판단하셔서 매매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만 보셔도 되는 거고요. 제가 뭐 맛있는 음식을 추천했다고 해서 여러분이 무조건 드셔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먹고 싶으면 먹는 거고 먹기 싫으면 먹지 않는 것이고. 자,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2764-3885번이 제 전화번호인데, 여기로 간단하게 이분처럼 숫자 2번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답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단기 급등 종목이었고요. 가치 투자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익을 불리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첫째는 분할을 전제로 매매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분산 투자입니다. 자,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섹터 말씀드리고 관련 급등주 추천과 종목 선정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3년 전반기는 작년에 이어서 2차 전지가 광풍이었습니다. 테마내 어떤 종목이든 급등을 해줬고요. 그래서 개인들은 2차 전지 종목들을 넣어놔야 할 것 없이 이것저것 매수하게 됐습니다. 자, 근데 실체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기대감의 급등세가 가팔했던 만큼 기대감이 선반영되고 이제 거품이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어 있는데,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숨고르기에 나섰던 2차 전지가 다시 질주하는 시점이 바로 23년 하반기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동시에 아니다, 반도체가 하반기 증시를 주도할 것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 현재 초전도체라는 변수도 좀 등장을 했죠. 자, 그래서 하반기 증시를 누가 주도할 것이냐, 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세계 경제의 관심을 파악하는 것이죠. 자, 물론 지금 관심은 초전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금이 어디에 투입되는지, 반도체에 투입되는지, 2차 전지에 투입이 되는지, 초전도체에 투입되는지, 자, 이게 중요한 거죠. 자금, 이것을 파악하면 그 윤곽이 잡힌다는 겁니다. 자, 간단한 예시로 코로나 때는 어떻습니까?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이것들이 강세였죠. 전 세계가 주목하고 필요했던 테마니. 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병상이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각 국가별로 확진자 수가 다릅니다. 그리고 땅덩어리가 다르죠. 자, 그래서 공통사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일로는 자금이 투입될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는 요 마스크,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가 전 세계가 필요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의 수급이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났을 때 이때는 일단 곡물과 사료에 수급이 몰렸는데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입니다. 곡창지대인 두 국가가 전쟁을 해버리니까 곡물 수출이 나가야 되는데 수출 길이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이 곡물과 사료값의 상승은 우리의 필수 소비재인 식자재 값의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전쟁이 우리 같은 일개 국민 한 명의 일상에까지 침범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값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관련 수혜주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수혜주가 A라는 상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았다. 자, 그럼 이 100원도 마진이 남으니까 이렇게 파는 걸 텐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400원이 됐다. 그러면 4배나 오르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오른다는 것은 뭡니까? 자, 뭐 파이프라인 확장으로 뭐 재료가 추가된다 라거나 또는 수요를 맞추기 위한 공급을 위한 뭐 증설 또는 뭐 토지 매입, 이것도 재료 추가죠. 그리고 잉여 이익금으로 배당금의 증가라던가, 즉 주가 상승에 호재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이 올리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전기차의 빠른 성장으로 2차 전지가 강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자,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 지침을 변경을 했었죠. 원래 세부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 인플레 감축법이 뭐였냐면 중국에서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광물을 들여온다. 그럼 너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못 해준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세부 지침이 변경되면서 뭐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에서 광물을 받는 것까지는 오케이. 대신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 가공을 해라. 그래야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지원해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세부 지침을 변경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면 위로 떠오른 것들이 바로 원자재 가공 기업들이죠. 대표적인 수혜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2차 전지의 구성을 일단 보면 대표적으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정박, 분리막 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양극재라던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폭등을 했죠. 그리고 언론의 수혜 기업들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플레 감축법 세부 지침이 처음 변경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당장은 2차 전지, 그중에서 비중이 높은 양극재의 핵심 광물 리튬이 강세니까 리튬 가공업체가 수혜를 보겠구나 하면서 리튬 관련주만 좀 부각이 됐었지만 요 음극재라던가 동박, 분리막은 관심을 못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누가 대장주인지만 찾아내면 양극재를 제외한 음극재, 동박, 분리막은 먹을 게 차고 넘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는 양극재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 감축법에 뒤늦게라도 수혜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일부 증권사들에서 2차 전지에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제약바이오라던가 로봇, AI, 반도체 일로 수급이 이동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에는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수백조가 넘는 규모의 투자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자, 무슨 말입니까? 제약바이오로 수급이 옮겼다.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이동됐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투입된 자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로봇, AI, 반도체로 수급이 다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도 양극재만 그리고 전해질만 관심을 받게 될까요? 그 두 가지가 2차 전지의 전부가 아닌데. 자, 종목은 이런 식으로 찾는 겁니다. 미리 많은 물량을 확보한다면 큰 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이것도 당연히 주식시장을 뒤흔들 핵심 내용이 됩니다. 자, 기존의 2차 전지 점유율 전 세계 1위가 중국 기업
CATL입니다. 자, 근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이나 둘 다 중국을 겨냥한 법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국내 기업이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한국 기업에게는 다시 없을 기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국내 기업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겠죠. 당연히 사업 내용에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자금을 더 많이 투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2차 전지 사업 관련해서. 이 말은 호재들이 앞당겨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업이 빨리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자, 기업의 빠른 성장은 더 빠르게 기업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고, 가치가 오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자연히 오르죠. 그러면 개인 투자자인 우리한테도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닙니다. 자, 지수의 영향을 잘 받고 변동의 폭이 가장 크면서 시총이 상대적으로 무거운 대장주죠. 대장주들을 제가 1차적으로 검열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상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악재가 반영될 것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뭐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 부사채로 장난치는 기업인지 파악을 해뒀고요. 최대 주주들의 과거 이력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뒀습니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가공하는 기업이면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주거래 업체한테 가공을 받아서 온다라고 하면은 FTA 체결국인가,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뒀습니다. 자, 전 세계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2차 전지 기업 수혜 종목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010-2764-3885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체크해 놓은 이 종목 리스트, 2차 전지 후발 수혜 종목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수혜 종목 공유 드리는 게 돈 받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한테 수혜 종목에 대해서 매수가나 매도가를 따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로 움직이는지 지켜만 보셔도 됩니다. 매수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자유지만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이라도 조금 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저 지켜만 보시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종목을 선정했는지, 왜 이 종목을 선정했고, 종목 선정 전에는 어떤 것을 체크했는지 다 세세하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지켜라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